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 이번 시간은 구미시각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정경과 공약을 알아보는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 KBS 플러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예,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시작 발언과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종료 10초 전에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행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먼저 구미시각 국회의원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미시각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구자근입니다. 지난 4년 저는 이 자리에서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 일 잘하는 국회의원, 구미다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소중한 약속을 항상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제와 민생 법안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공약도 잘 지켜서 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미 산업 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 유치와 더불어 구미 국비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KTX 구미역 정차와 신구미대교 건설 등 국비 예산 1조와 구자근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지금 구미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구자근은 더 큰 구미 발전을 위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 열정에 재선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구자근,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예, 구미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 한다고 운막골 골목길을 걸으면서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형곡동 중앙시장 할머니의 꼬깃한 한숨에 절로 눈물이 납니다. 상모동 사거리 장사망한 사연과 하소연에는 절로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이제 어쩌냐는 절망과 망연자실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제와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2%로 말하는 수치와 달리 우리 삶은 10%, 20%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현실이고 민생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 시민들이 해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마른 장작이 되어주십시오. 평생 헌신과 신념으로 살아온 이 김철호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무너지는 민생을 되살려내겠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구미와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해 네 번째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많은 이런 공약 중에서 우리 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 3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약속합니다. 2023년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버스 회사에 지원한 예산액이 212억 원입니다. 약 400억 원이면은 우선 버스 준공영제부터 시작돼서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SOS 금융 대책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소상공인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높은 이자를 줄여주는 방안, 긴급 추가 대출 3가지 대책이 주요 내용이며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구미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축소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지갑인 우리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에서 크게 2가지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미 산단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2박 3일 구미 스테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산단의 기업 지원과 연구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단공 경북지역 본부 별관을 신축해 랜드마크로 건립해서 산단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유치를 확정시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경북센터 건립과 함께 대구 경북디자인진흥원의 신규 유치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단 내 청년 근로자들의 임대주택도 건립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와 산업역사박물관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가지고 있는 낙동강과 금우산에 대한 천혜의 자연환경에 교통과 관광, 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 구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 유치와 금오지 분수, 금우산 케이블카 연장을 통해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건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라면 축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밝히지 못한 공약들은 토론과 공보물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는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철호 후보님의 공약을 살펴보니 대표 공약으로 지방아기 기본소득 지급과 임금 삭감 없는 주 4, 5일제 운영, 또 무료 시내버스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공약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모두 부담을 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엄청난 빛을 떠넘기는 공약입니다. 김철호 후보님께서는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추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 추계는 해 보셨는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구자근 후보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공약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자근 후보와 달리 구자근 후보는 주로 공약 내용이
개발 공약에 아닙니다. 이거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네, 후보님. 제가 제 후보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 아기소득, 기본 월소득 얼마씩 줍니까? 월 5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 제가 분석한 자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2년도 기준 비소득권 출생아 수가 68,700명이나 됩니다. 지방아기 기본소득으로 월 50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월 50만 원씩 해서 20세까지 지급할 경우에 20년 후에 연간 17조 원이 예산이 듭니다. 그 연간 17조 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져야 하는 엄청난 빚이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국에 터무니없이 늘린 국가 채무로 국민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예산 누가 갚아야 하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방 아기 소득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소요 예산인데 지금 그동안에 아닙니다. 예산 17조 원이 드는 아니, 예산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누가 갚아야 되는지를 제가 300조 말씀드립니다. 예. 원을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 인구 감소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해에 지방 아기 소득 첫 출발을 7천억 정도면은 출발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아니, 예산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의 지금 공작이지 않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기 비수도권에만 출생을 17조 원이 됩니다. 비수도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막대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다니면서 말씀하신 자,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선 구자근 후보께서 제가 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은 시민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경제 폭망과 민생 거의 포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IMF 이후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4%,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 만의 일입니다. 산업 현황을 보면은 관공업 생산은 2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는 수출은 지난해 7.4% 감소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2023년도 기준 1095조로 사상 최고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물가 상승률이 6%에 이르고 있고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물가에 대해서 대파 가격이 875원이니 적합하다는 얘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멀쩡한 대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만 4천 원 이상이 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가게가 버텨내겠습니까? 구 후보께서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우리 민생 대책에 대해서 우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래 어려운 환경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돈 푸는 정책으로 이 경기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처 입은 환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거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자근 후보 충분히 그 정도 듣겠습니다. 지금 역시 지금 정부와 똑같이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은 정책에는 관심 없고 돈 푸는 데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년 전에 이렇게 수많은 공약하셨는데 안 지켜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공약하신 것 중에서
지금 안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법률 얘기해 소비자 주시죠. 연맹에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공약 이행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 110명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앞으로 2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두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제한 시간을 지키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미시도 0.71명이었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또 입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예.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출산 우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도 전국이 0.72%의 출산율이니까 우리가 0.71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여러 가지 위기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위기가 이 인구 소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조의 예산을 무려 수십 년 동안 쏟아부었지만은 이렇다 할 성과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교육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육아 부담에 대한 공공 개념의 도입, 일, 가정 양립 등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가지수만 많고 피부에 와닿는 대안이 아니라면 낮아지는 출산율을 막아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아기 기본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20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1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초 연도에 7천억 원 정도면 시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호주에서는 자,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듯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약 한 20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한 300조 원 정도 지출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효과적인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저출산 해결 위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출산 휴가의 경우 아빠 휴가 1개월 유급을 의무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해 아이 양육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디딤돌과 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를 신설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혼 전부터 해서 청년 일자리와 주택 마련, 보육, 교육, 육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그동안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나눠주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식 예산이나 포주식 지원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에서 약 10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에 대한 특단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는 기업발전 특구 재정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지원책을 통해서 소멸된 지방 일자리 창출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구미 산업단지의 부족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지원해서 구미 청년들이 찾고 싶은 대표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초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선 그 구자근 후보님 답변 보니까 매우 원론적이고 이렇게 교과서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산업은 잘 돌아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기까지는 구 후보와 제가 인식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산업이 잘 돌아가도 외국인 노동자들만 늘어나는 현장에서의 푸념은 들리지 않습니까?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라 해도 청년들은 기왕에 일하는 것,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수도권에는 생활 인프라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정은 따지지 않고 산업만 잘 돌리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논리에 기반한 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원론적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산업을 강화하고 이를 비전 있는 혁신 미래 산업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관련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그 구성원, 기업과 지역 그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먼저입니다. 지식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 없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초로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구 후보님, 제가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인데요. 제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구 후보님에 대해서 요즘 고교 시절 우리 1년간 휴학한 사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휴학 사유에 대한 그 부분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후보의 학창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언론끼리 또 공방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한 언론인이 생활기록부의 필적 공인 감정을 하여 이런 여러 가지 조작 논란도 있고, 당시 기재되어 있던 우리 후보의 병명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치명적인 문제도 비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왕왕 있는 네거티브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질병으로 1년간 휴학을 하였다면은 당시 휴학 신청 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건강진단서를 공개하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민들 앞에서 누가 더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니만큼 이런 제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진단서를 공개해 주기를 촉구드리면서 더 이상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후보의 공약 중에서 구미 보세장치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되고
이행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철호 후보님께서도 발언에 좀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저는 이미 학교로부터 생활기록부를 원본을 사본을 발부받아 해당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와 경찰서에서도 해당 학교에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했고 또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언론사와 기자 고발한 사항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잠깐만요. 후보님 잠깐만요. 지금 후보님 잠깐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와 주의도 줬다는 말씀을 제 얘기 좀 드리면서 들어주세요. 예. 발언에 좀 신중해 주시고 이게 후보 비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하는 예, 예. 시간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분돼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적도 없고 예. 그거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진단으로 휴학 사유가 그렇게 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밝혀달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좀 준문이 공개했습니다. 그 정도, 공개적으로 그 공개했습니다. 정도로 하고 제가 준문이 말씀드릴 공개했으니까 그거 거는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예. 구미 보세 장치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 보세장치장은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순천향 병원 앞에 구미 공단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약 10여 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한 150억 들고 LH와 또 구미시와 산자부와 함께해서 그 공간을 전문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복합 스포츠센터 또 복합 e스포츠센터 포함해서 동아리 시설.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북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치며 구미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중앙정치에서도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기획위원 그리고 원내 부대표 등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경제발전과 민생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도 앞장섰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을 해서 공약 이행 우수위원회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김철호 후보보다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현수막은 많이 아닙니다. 붙인 걸로 짧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 문장에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지금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김철호 후보님께서 이 을쪽의 후보와 함께 4년 전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들어가면서 언론에 인터넷에서 인터뷰하면서 하셨던 발언입니다.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김철호 후보님께서 인터뷰에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지금 언론적인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힘 있는 여당론보다는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아니 그때 지금 그러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시민들에게 있는 하신 부분이 가장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구이연이란 말씀입니까? 정치는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의회 입성도 어렵고 의회에 가시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지난 4년간 몸소 경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 신공항의 차질 없는 진행과 KTX 이용 구미역 정차 사업을 위한 철도 사업의 시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저 구자근이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구미 지원을 이끌어낼 자신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북도와 그리고 구미시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구미 지역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이 예산 확보와 정책 협의에 유리하고 또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지금 의석으로 볼 때
힘 있는 여당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맞고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아니라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뭐 민주당식 내로남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입시 비리와 검찰 무마 등 힘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인턴 정명서도 위조 등 입시 비리 등 7건 중 6건이 위조였습니다. 김철호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조국 신당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김철호 후보님의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국 지금 후보가 이렇게까지 지금 비례 대표가 비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얻는 부분은 탄압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 1공단과 2상공단을 연결하는 구미대교가 준공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안전평가에서 5차례 연속 C등급 판정, 그러니까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미대교는 준공된 지 50년이 지난 노화된 교량입니다. 구미 시내의 교통 정체 문제나 또 시민 안전, 산담, 물류 지원을 위해서는 신설 교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국회에서 산중위와 첨단 특위에서 활동하며 대체 교량 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난해 교량 신설을 위한 20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교량 신설을 위한 첫 단계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이미 유치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통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산업부 반도체와 또 특화단지 지원사업 예산으로 교량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2번째로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의 밑거름의 근거는 저 구자근이 만든 대표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시행령 속에 지원 근거를 담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가지 방법 모두 산업위를 4년 동안 해내며 산업부의 생리를 잘 아는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미대교 우리 대체교량 신설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구미대교를 현재는 보수공사를 통해서 B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시켜 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1등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32.4톤 이상 화물차가 현재는 남구미대교, 산호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통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교량이 시급한 실정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금 구 후보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교량 신설비 20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정 사업비가 약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노후 산단인 우리 구미, 현재 산업입지법이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만일 원내로 들어간다면 예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국비 50% 또는 전액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교량을
반드시 신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역이 올 연말 개통되는데요. 대구시와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구미 산단 근로자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의 접근성을 활용해 구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대책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대구의 인프라를 활용한 그 구미 산단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는 현재 그 KTX 노선이 없습니다. 저도 KTX 노선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번 선거 때 제 헛공약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KTX 이음이 구미역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김천역에서 동대구역까지 노선 공사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KTX 산단역을 양목에 신설하여 구미의 KTX 역세권으로 하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구미 산단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보니까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한 노후 산단 대액 개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언 시간 아직 남아 있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대구 광역 철도를 위해서 개통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애써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구미는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40분대 메가시티 생활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사회자님 말씀처럼 광역시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인프라를 갖춘 광역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미의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구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구미와 대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로봇 산업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대구는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융합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지만 이를 제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인력을 양성해도 소화할 전후방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구미 산단은 소재 부품 장비에 최적화된 제조 인프라가 있습니다. 대구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양성한 인력들을 구미 로봇 제조 기업들과 매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 광역권 철도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의 연구와 중소도시의 생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주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 우리 김철호 후보님께서 KTX 이용 구미역 정차와 관련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말씀을 앞서 모두에 말씀 좀 드리고, 우리 김철호 후보의 공약인 무료 시내버스와 월 3회 반값 택시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철호 후보께서는 무료 시내버스를 공약으로 내셨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구미 시내버스 가격은 알고 계시겠죠? 말씀 주세요. 네. 아니 그냥 얼마입니까? 일반 버스, 강력 버스 다 있습니다. 예. 네. 얼마죠? 예. 시내 버스를 저는 무료 버스를 하겠다고 해요. 아니 시내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제가 한 물어보는 겁니다. 1,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카드는 1,400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미시 일일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일 대중교통 건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충분히 중심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김철호 후보께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만은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최소한 이용량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중앙당에서 내려진 공약 그대로 옮기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혹시 없으셨는 건 아닌지 천만입니다. 제가 다 구미시와 검토를 맞지 않는 했습니다. 공약인 예.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올해 3월 현재 하루 3만 5천 명 가량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해봐도 일반 버스 기준으로 1,400원, 1,500원 하루 교통비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교통비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이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일 5천만 원에 1년이면 18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버스 회사의 이런 요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가 나서 구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 구미시가 지원해 준 예산 금액이 두 버스 업체를 합쳐서 약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공영제 형태입니다. 결국 무료 시내버스를 시행하게 되면 구미시의 지원 예산만 해도 매년 한 400~500억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좌석버스 지원해주고 또 월 3회 반값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그 예산은 수백억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버스 회사들이나 우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받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빚이 결국에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수백억의 예산을 누가 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시설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한번 짓고 마는 건설 시설 사업들이 아니라 매년 지출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스 완전 무료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구미시하고 혹시 상의는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미시가 순순히 시행해 주겠습니까? 구미시 재정이 매년 이렇게 수백억씩 가면 파탄 나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구미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필림 정책이 아닌지 우리 김철호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퓰럼 정책이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또한 충분하게 예산이 가능하던 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주도권 토론 같습니다. 우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시간을 못 썼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후보와 저의 이런 공약의 그 차이점은 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항상 뭐냐면 많이 느끼는 것인데 그야말로 몇백 쪽씩 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건설하겠다 뭐 하겠다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뭡니까 900조씩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개발 공약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주장은 저는 우리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실질적 어려운 시기에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의 삶의 질을 좀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자는 것이 저희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료버스 문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 회사에 우리 구미시가 212억 원을 전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약 한 200억 정도만 더 초과를 하면은 충분히 무료버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 재정으로는 안 되겠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발상의 전환이지 이걸 갖다가 매주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차근차근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공영제부터 가겠습니다. 해서 우선 교통약자인 학생들, 노약자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주부들 이렇게 자가용 승용차를 덜 이용하는 계층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면 완전 공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후보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개 구미 시민들의 평가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철하게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아주 딱 형성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구자근 후보님의 열심히 한다고는 하셨겠지만 현수막 국회의원이다 하는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기숙사를 뭘 개선했다, 뭐 예컨대 이런 부분은 도의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전부 다 뭐 하면은 프랭카드하고 붙이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은 구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큰 우리가 틀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의 틀을 바꾸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자근 후보께서 한번 답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답변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국회는 당연히 국가의 정책 방향과 구미시의 큰 그림을 그려야죠. 하지만 특교 예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거 다 가져가야 되고 다 따와야 됩니다. 저도 4년간 한 300억 정도 갖고 왔는데 기숙사 금호원고 기숙사 예산 한 35억 가지고 왔습니다. 구자근 후보 특교 예산 예, 충분히 가져와야 되는 거죠. 구자근 후보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 예.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도하니까요. 잠깐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지금 어려운 점을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거법 우리 위반으로 기부행위로 그 기소되어 있는데 현재 재판은 네, 발언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금호산과 낙동강 같은 매력적인 관광 자원도 많습니다.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예. 우선 구미시 문화관광 자원인 그 자원 인프라 구축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미는 그 공단도시 브랜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미를 좀 종합 디자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방안으로 저는 사람이 찾아오는 구미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내용으로 첫 번째 내용으로 낙동강 쪽에 우리 드림꽃 박람회를 좀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미는 대단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K-팝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구미는 독립투사들의 고장입니다. 해서 구미 독립기념관도 건립해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독립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이런 그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어린이 드림랜드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구미 50년간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산업박물관 건립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하고 싶고요. 스포츠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입니다. 특히 파크골프 동호인이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미는 그동안 낙동강과 금호산 등 천혜의 자연과 관광 문화적인 좋은 환경을 갖추고도 이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KTX 구미역 정차도 첫 단계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도 올해 12월 말에 개통을 하게 되면 구미를 찾는 광역권 내 인구들도 정말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미가 공항 배후도시의 이점과 교통 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선 만큼 이제 2박 3일 머물고 싶은 구미스테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공약 요지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 리조트 관련 공약입니다. 구미는 숙박시설은 있어도 체류형 관광을 위한 리조트가 없습니다. 물순환형 리조트를 유치해 금호산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미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권에는 워터파크가 경주 두 곳하고 김해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대구 경북권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즐거운 구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 케이블카 연장권과 또 라면 축제 상설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초로 후보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무지, 무능,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전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소통 포기의 오포 정권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명백한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명품백 정권입니다. 입털막 정권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포기와 이로 말미암은 민생 포기는 참고 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막아 세우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3년을 내버려 두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지금 구미 시민들은 매우 화가 많이 나 있고 지쳐 있고 절망을 많이 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민생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꼭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일당 독점 구조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도 당선되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선거혁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평생 헌신과 신념으로 살아온 김초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 구자근 일하는 도시 구미를 위해 지난 4년간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한민국과 구미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업 지원과 연구 기능, 또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완전히 새로운 구미 산단을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2박 3일 구미 스테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직 구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해온 재성 국회의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구미 사람 구자근이 지금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선택의 시간에 기호 2번 저 구자근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로지 구미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남았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시 갑 선거구 후보들의 정경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 토론, KBS에서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수성구 1선거구 후보자 대담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